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4월 15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어느 정도로 시골이었냐면 중학교에 입학해서 읍내로 나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편의점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처음으로 서브웨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어서 지금도 제 번화가의 기준은 서브웨이가 있냐 없냐로 구분된답니다. 당시 우리 마을은 3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속옷에 장화를 신는 막간 계절 감각에 항상 씻지 않고 쓰레기를 뒤져서 냄새가 나는 광녀였습니다. 게다가 항상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다녔는데 중얼거리다가 자기 혼자 흥이 오르면 갑자기 익룡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야말로 미친 여자의 표본이었죠. 을에 이런 분들이 그렇듯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하면서 돌을 던져대고 애들한테 같이 놀자고 다가가고 그러다가 애들이 놀아주면 끌어안고 장난치다가 또 애들이 무시하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중얼거리다가 사라졌죠. 어른들은 미친년 온다고 쫓아내고 애들은 막 도망가고 여느 시골 마을에서나 하나씩 있다는 그런 흔한 광경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돼가던 도중에 변화가 생긴 건 제가 하교를 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골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적고 그들마다의 패턴이 있어서 온라인 게임 NPC처럼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서 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니 엄마도 아빠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밤 10시가 지나서야 돌아오셨는데 제가 있던 시골에서의 저녁 10시는 거의 새벽 2시 정도의 시각이라 저는 이미 자고 있어서 그날은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마을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건 그 다음날 반 친구로부터였죠. 친구는 자기네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당시 TV 프로그램 하나가 유행했었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해결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섬마을 노예? 이런 거 해결해주던 프로였어요. 그런데 그 방송 취재진들이 우리 마을로 취재를 온 거였어요. 우리 마을은 그런 거 없는 진짜 시골이고 뭐 없는데 왜 왔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광녀를 취재하러 온 거였어요. 전혀 몰랐는데 시골 마을 밖에 다른 지역에 그 광녀분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더군요. 사연인즉슨 원래 이 마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던 광녀분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사기를 당했다 하셨나? 아니면 뭐 남편이 끌려갔다 하셨나? 뭐 여튼 그런 이유로 딸만 데리고 지금 여기 고향으로 오셨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따님은 약간 정신이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둘이 살던 중 딸은 소녀가 되었고 몇 년 후 뜬금없이 이 소녀는 아빠 없는 아이를 베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마을은 사는 사람들이 30명이 조금 넘었나 그래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어서 1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범인을 찾아보니까 이 여자애를 안 건든 남자가 없었다는 거죠.
범인을 색출해내려 했더니 내 아들이 범인, 그리고 내 남편이 범인, 그리고 내 아빠가 범인, 심지어 여자들도 알고서 묵인했다고 합니다. 약간 모자란 아이고 그 시절 시골에서 미혼모 집안이라고 하면 발언권이 암울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마을 분위기는 세계 제일로 흉흉해졌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다시 그 딸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러고 몇 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소녀가 광역고를 하고서는 다시 마을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쭉 살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 그 어머니가 데려가긴 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 칼같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러다 이 어머니는 재혼을 하시고 딸을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자기가 죽기 전에 딸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 측에 연락을 한 거였고 그쪽에서 며칠 동안이나 잠입 취재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던 마을 분들 사이에 말이 돌아서 다들 늦게까지 모여 회의를 하셨던 거죠. 이 일로 읍내까지 떠들썩하다가 마을 어른분들이 그 피해자분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피해자 어머니분한테 가서 사죄드리고 그리고 지역 공무원분들까지 나서서 방송국 관계자들이랑 거진 2달간 협의를 해서 방송은 되지 않고 유야무야 조용해졌답니다. 제가 어릴 때라 100% 이해한 건진 모르겠는데 그때 어른들 말로는 다행히도 공소시효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나설 수도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와 무난하게 합의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은 마을에서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 그 사건 이후로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광녀들을 가벼운 느낌으로 웃으며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어릴 때 봤던 그 광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가해자의 딸이었던 제가 피해자를 10년 동안 웃으면서 비하했고 돌 던지며 다가오지 말라고 화를 내왔던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걸 보고 있지 못하지만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저런 캐릭터가 나오면 저 여자의 과거는 어떤 거였을까?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광녀 주위의 사람들이 의심되어서 마음이 늘 싸늘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